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. IT 컬럼니스트 이용훈 씨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? 예, 보통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다라고 네. 하잖아요. 워낙 이 가족들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인데요. 최근에 우리들 삶에 좀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? 어떤 가족을 말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. 네, 뒤에 배경에 아주 귀여운 댕댕이들 있잖아요. 네, 반려동물 말씀하시는 네, 거죠? 그렇습니다. 흔히 이 반려동물 이제 1천만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네. 실제로 지난 2017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98만 가구로 이제 추정된다고 합니다. 593만 가구요? 593만 가구요. 전체 가구의 한 28.1% 정도가 이제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최근에 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펫테크 기업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펫테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을 뜻하는 펫코노미는 들어봤는데 펫테크는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? 일단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예전에는 이 펫테크란 말이 애완동물을 좀 키워서 팔아서 수익을 얻는 이런 재테크라는 의미로도 쓰였던 적이 있었거든요. 몇 년 전만 해도.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거의 다 사라지고요. 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보다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배설물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렇죠. 예전에 고양이 자동 화장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. 그럼 이것도 펫테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? 예, 그렇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마당 없는 집에 사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는데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 때문에 이 화장실 청소를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이 화장실 로봇이 잠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제품이 그 고양이 자동 화장실인 리터 로봇이라고 네, 하는데요. 맞아요. 고양이가 볼일을 보고 나면 자동으로 회전해서 배설물 처리를 도와주는 그런 기기입니다. 네, 지금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모래인 거죠? 예, 모래가 싹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배설물만 따로 걸려지고 모래 남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저렇게 밑에 통을 꺼내면 보이네요, 배설물이. 금방 쉽게 청소를 할 수가 있고요. 고양이가 적응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? 아니 근데 적응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합니다. 성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요. 네, 이 기계는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이런 관련된 제품이 있을까요? 최근에 국내에서도 나온 제품이 좀 있긴 있습니다. 이 라비봇이라고 하는데요. 몇 달 전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 펀딩에 성공한 그런 제품입니다. 단순히 이 배설물을 자동으로 치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재고요. 이 화장실 이용 횟수를 체크를 해서 고양이 건강도 이제 신경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.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요. 오는 10월에 정식으로 출시된다라고 합니다. 저렇게 배변 활동을 통해서 고양이의 건강까지 확인한다고 하니까요. 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인간보다 대접을 더 잘 받는 것 같아요. 네,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보통 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집사라고 부르는 건 다들 아시죠? 네, 그렇죠. 약간 옆에서 보조를 많이 맞춰줘야 되니까요. 그 집사들의 심정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신데요. 정말로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세요. 네, 그렇죠.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. 그렇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용 화장실 모래 시장만 해도 24억 달러. 모래만요? 예, 모래만요.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그런 정도 시장인데요. 한국에서도 아까 말한 펫코노미 반려동물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. 2015년 조사로는 한 1조 8천억 원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 한 2012년에 비교하자면 한 2배 정도 늘어난 그런 규모거든요. 그리고 한 2027년에는 6조억 원 정도 규모가 될 거라는 예상도 있긴 있습니다. 또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게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굉장히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점점 씀씀이도 커지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까지는 냥냥이,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또 댕댕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. 멍멍이 강아지 말씀하시는 요즘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럼 애견에 관련된 제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이제 크게는 반려동물에 입히는 웨어러블 기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이 반려동물용 장난감, 그리고 반려동물용 생활용품,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기기와 서비스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이 패트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CES에 출품되어 화제를 모았던
반려동물을 위한, 그러니까 강아지를 위한 스마트 침대입니다. 아, 매트릭스와 펫의 합성어인가 보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단순한 침대가 아니라 이 반려견의 체중, 그다음에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확인을 해주고요. 전반적으로 이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체크한 내용을 통해서 앱을 딱 보면은 아, 얘한테는 좀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네. 맞춤형 식단까지 이제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인데요. 네. 그대로 패트릭스라고. 네. 하지만 이렇게 건강 관리해주는 침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. 들 정도로 많이 탐나는데요. 네. 이 밖에 반려견을 위한 또 다른 제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밖에 이 외출 시에 반려동물을 원격으로 지켜본다거나 아니면 먹이를 자동으로 준다거나 네. 아니면 같이 놀아준다거나 하는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한 2014년, 13년 이때쯤을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펫 큐브라는 제품인데요. 반려동물이 기기 앞에서 서성이면 자동으로 이 주인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캡처해서 보내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네. 훈련이 어느 정도 된다면 반려동물이 주인을 부르는 그런 날이 이제 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. 좀 외출이 길어지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네. 그런 거를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럼 앞서 말씀하셨듯이 장난감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그 레이저 포인터를 쏘거나요, 아니면 자동으로 그런 거 움직여서 좋아하죠. 네. 주인 대신 놀아주는 이런 네. 로봇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위키드본 같은 제품은 개와 놀아주는 이 뼈다귀 형태의 굴러다니는 로봇입니다. 움직임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요. 강아지가 네.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제 놀아줄 수가 있다. 정말 좋아할 수밖에 예. 없겠네요.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죠, 안 그래도? 네. 예. 또 그 국내에서 만든 제품으로는 고미볼이라고 있거든요. 좀 더 간단한 형태의 로봇인데요. 네. 진짜 공처럼 생겼습니다. 공처럼 생겼는데 이게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고, 다음에 반려동물이 딱 물거나 만지려고 하면 확 도망가는 자꾸 이런, 도망가네요.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도망가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잘 가지고 논다라고 하네요. 네, 네. 정말 견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. 강아지들 보면은 물고 막 엄청 깨물고 그러잖아요. 그쵸. 예. 네, 그렇죠. 거기에 대한 테스트는 이미 다 거친 제품들이요. 어. 이게 악력 테스트를 다 요즘은 하더라고요. 네. 계절 같은 경우도 다 테스트를 하고요. 그렇죠. 한 번 쓰고 버려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. 네, 그렇죠.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나 비싼데요. 봅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렇게 애완동물을 위한 제품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렇다면 애견인들을 위한 그런 뭐 애묘인, 애견인들, 좀 주인들, 사람들을 위한 제품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집니다. 사실 이 사람을 위한 제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죠.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.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주로 이제 앱으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. 네. 우선 펫미업이라고 이 반려동물 전문 이동 차량 서비스가 있습니다. 애견 택시 이렇게 뭐 불리는데요. 네.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신 분들에게 이미 꽤 잘 알려진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. 또 한국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해외에선 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. 아, 그래요? 같이 이제 애견이랑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놀아주는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요. 로버는 이런 펫시터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한 2012년에 설립되었고 지금은 다른 경쟁 회사들을 다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네. 굉장히 커진 거의 독점 기업이 됐어요. 네. 그만큼 이제 잘 나간다는 거죠. 네, 베이비시터에 이어서 펫시터도 나올 정도로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도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럼 이 밖에도 또 펫테크와 관련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? 솔직히 굉장히 많은데 네. 오늘 다 네. 이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소개는 정말 다 많은가 못해드려요. 그럼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. 예. 일단 이 반려동물 기계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요. 네. 그러니까 입양부터 시작해서 맞춤 식단을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소변 검사 키트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여행 갈 때 잠깐 뭐 대신 맡아준다거나 그리고 장례를 치러진 서비스까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최근에는 로봇 반려동물,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대신 아예 로봇을 드리는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. 어차피 뭐 우리 삶에 많은 기쁨을 주는 이런 동물들인 만큼 가급적이면 꼭 끝까지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기여하는 기술, 펫테크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.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말 다양한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펫테크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